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적 패턴대로라면 9월 최고점 예상 25만 달러 가능성도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3번의 상승 사이클 2011년도에서 2015년도, 2015년에서 2018년, 그리고 2018년에서 2022년도에는 평균 25%의 조정 후 강력한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클은 이러한 급등 국면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장기 보유자 대비 단기 보유자 비율이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 2024년 11월 이후 장기 보유자들이 100만 개 이상의 BTC를 신규 투자자들에게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2025년 목표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사이클은 2025년에서 2018년 사이클과 유사하지만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의 저점인 16,000달러 대비 현재 약 6배 상승한 상황이며 10배에서 13배까지 상승할 경우 고점은 16만에서 21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네크의 매튜 시겔 같은 경우는 18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요. 비트와이즈 및 번스타인은 20만 달러,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25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 크립토컨은 이 상대 강도 지수인 RSI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사이클 단계를 분석할 결과 2024년 11월부터 네 번째 상승 국면에 진입했으며 고점은 2025년 9월에서 10월경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인 파이사이클 탑 분석에 따르면 이 111일 이동평균선이 이 350일 이동평균선의 2배를 상향 돌파할 때 고점이 형성되며 이는 2025년 9월 26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2024년 9월에서 이제 10월 정도를 대부분 이제 고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상대 강도 지수를 이용한 분석도 지금 2025년 9월에서 10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반감기 이후 500일 정도 이후에 고점을 예측하는 패턴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2025년 9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기술적 지표들이나 분석들에서 2025년 9월 정도를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공통되게요. 네, 과연 그때가 고점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무역 갈등 공포, 또 다른 비트코인 시장으로 9만 달러 아래 단기 조정 가능성 제기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이 수입품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의 맞불 작전으로 무역 갈등 우려가 재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언 리 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보복 관세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변동성을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전통시장이 약해지면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찾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끄는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단기 조정을 견인하여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미칠 영향의 핵심 요인으로는 이 통화 정책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로 경제 압박에 대응한다면 이 유동성이 증가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이 비트코인의 흔들림이 등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관세에서 시작을 한 건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와에도 이제 이런 관세 부과로 협상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세를 통해서 협상에 이제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 관세 부과가 이제 하나의 그 협상의 이제 공격용 무기로 하나씩 사용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해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이런 협상을 지금 트럼프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미국, 이제 중국과의 무역 갈등 같은 경우도 비슷한 지금 해법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당연히 이제 중국도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맞불 작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로 이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 지금은 이제 서로 협상을 위한 신경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평가 지시 데이비드 sak스라는 기사고요. 미국의 이제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이 데이비드 sak스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그리고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먼 그리고 하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 그리고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GT 톰슨과 함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논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sak스는 이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지침 부족이 암호화폐 혁신을 해외로 몰아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 규제 집행 조치가 업계에 명확한 준수 기준을 제공하지 않아서 부당하게 집행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sak스는 이제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규제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하고 있고요. sak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금융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시키면서 소비자와 기업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제 감독을 보장하겠다라는 행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라고도 밝혔는데요. 결국엔 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죠. 제대로 추진이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민주당 이제 코인 거래 수수료 인하 검토라는 기사고요. 민주당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2030 세대를 겨냥해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하는데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 시 거래소가 받을 충격 등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0.05%대인 가상자산 거래 평균 수수료를 국내 주식 거래 평균 수수료인 0.015%까지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50% 이상 하락을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많은 그 투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래소에는 당연히 이제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래소는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논의의 시장 당혹, 시장이 아니라 이제 거래소가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이 기사들을 이제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가상자산 이제 거래소 수수료 인하가 과연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 시장 전체에 이제 뭐 당혹스럽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당연히 좋은 거죠. 수수료가 내려가니까 그만큼 투자할 때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한번 얼마나 이제 피해가 갈지 그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그 이제 표를 의식해서 2030 세대를 겨냥해서 이제 나온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그널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투자자들한테는 나쁘지는 않고, 우선은 이런 이제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암호화폐 업계에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에게는요.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이제 수수료 인하는 이제 가장 좀 이제 그냥 당근 정도일 것 같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주는 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다면 암호화폐 업계에 훨씬 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무시할 수 없다. 유럽 중앙은행들 비트코인 비축 가능성 제기라는 내용이고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2025년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블록체인 전문가 티 오렌조 망가니엘로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 여러함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미카 도입 이후 변화될 금융 환경에 기반한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크립토 앱에 크립토 암호화폐를 위한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전용으로 나온 거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이 망가니알로는 이 제네바 비즈니스 스쿨 교수라고 하는데요. 미카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카의 규제 명확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비트코인은 금융자산으로서 더욱 정당화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규제 명확성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금융회사들, 전통 금융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이걸 암호화폐를 활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새로운 자산 운용 전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무시하기에는 너무 지배적인 자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일부 유럽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9만 달러 지킨 비트코인 과매도 구간 진입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기사고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 케일러 프렌즌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4시간 RSI가 과매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프렌즈는 2024년 8월 이후 이번이 5번째 과매도 신호이고 이전의 모든 사례는 매수 기회로 작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SI는 가격 변동의 속도와 크기를 측정하는 모멘텀 지표로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미만이면 이 과매도로 해석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4시간 RSI는 24 수준으로 이는 잠재적인 매수 기회로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RSI가 그 정도가 됐는지 지금 요거는 아무래도 이때 지금 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 조금 이제 지났습니다. 같이 보면은 30 이하로 이제 떨어진 20까지 지금 이제 찍은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가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했었던 때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와줬죠. 어제 보면은 이 기술적 지표가 맞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최근에 이제 4시간 봉으로 이제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반등들이 이제 나와주었던 패턴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할 때에 이렇게 이제 과매도 국면에 매수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뭐 잠깐의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때 산다고 반등한다는 건 꼭 아닙니다. 그런 것도 유의를 좀 하시고요. 알트코인 증가 속 비트코인 쏠림 심화 생존 경쟁 치열이라는 기사입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매년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하면서 신생 코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성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 수는 크게 늘었지만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시장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알트코인 시장은 정체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만큼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알트 시즌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제 활용성이 명확한 소수의 알트코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동혁 리서처는 현재 수많은 알트코인이 존재하며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의 토큰들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명확한 수익 모델과 그리고 차별화된 시장 포지셔닝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을 갖춘 일부 프로젝트만이 생존과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도 활용 목적이 뚜렷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알트코인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선정도 좀 깐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도 2027년 상승 사이클과 유사 패턴 유지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 무역 갈등에서 비롯된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강세장 사이클과 유사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당시 기록한 사이클 바닥 가격 대비 약 525%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2017년 동일한 단계에서 상승률 533%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이클 형태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전의 사상 최고치 대비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인데,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은 2021년 4월 64,000달러였으나 명목상 최고가는 같은 해 11월 69,000달러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온체인 지표들은 2021년 4월이 이전 사이클의 진정한 고점이었음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고점을 이제 갱신해 나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의회 가상화폐 실무그룹 만든다 진흥책 규제 틀 논의라는 기사고요. 미국 연방의회의 가상화폐 진흥책 및 규제 틀 마련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는 의원들의 실무그룹이 이제 설치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데이비드 sak스가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암호화폐에 좀 긍정적인 규제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